테스트하는 거는 좀 멈추시고 오늘 일단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 이제 그 부분 해석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방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부분 해석 테스트를 볼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일단 그 설명을 보면은 전체 지문을 문장 성분 분석하고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은 해석은 밑줄만 하면 됩니다. 해석은 예를 들어 첫 문장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돼요. Richard was an 11-year-old boy when money 그다음에 comment in the table 그다음에 he found 대절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구문 분석을 할 때 구문 분석은 다 했고 여기 번호가 써있죠. 1번 2번 써있고 아래 빈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1번 해석 쓰고 1번 해석 쓰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해석은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쓰면 되겠고요. 2번은요. 100까지 밑줄 쳐져 있거든. 그래서 이 100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가축 암소들 중 한 마리가 죽임 당했었다는 것을 됐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의 가축 암소들 중 한 마리가 죽임 당했었다는 것을까지 해석해야 완벽한 부분 해석입니다. 알겠죠? 그냥 죽임 당했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대신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히 해석이 돼야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부분 해석 테스트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잘 맞춰서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선 오늘 테스트를 이제 처음 본 분들이 많아서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그 지금 테스트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단어나 이런 것도 지금 봤을 때 단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오늘 결과가 좀 전날부터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있네요. 지금. 그리고 그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숙제를 내준 건 어디까지나 이제 어법 문제를 제가 이제 가르쳐준 방식대로 풀어보라는 취지에서 한 거지. 뭐 오늘 뭐 검사하고 진도를 나가고 뭐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했나 안 했나 그냥 이 정도만 이제 저는 확인을 할 거예요. 했나 안 했나 정도만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지금 진행도를 제가 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개를 다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는 항상 첫면 맨 앞에 맨 위에다가요 본인들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내가 누구 건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름 안 쓰신 분들은 테스트지 맨 위쪽에 앞면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진행도를 좀 확인해 볼게요. 숙제랑 함께 검사할 거니까 숙제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하는 거 지금은 좀 멈추고요. 검사할 거니까. 자, 다 펴주세요.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그때 어디까지 였어? 30한 5번까지 줬어. 아닌가? 36부터였나? 이건 그 정도였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얼마나 했어? 거의 다 했네? 4, 9번도. 여기 왜 이렇게 못해? 아까 전에 그 카톡은 내가 봤어요. 자, 그럼
서울 많이 넘었는데? 자, 그럼 보시죠. 이거는 굳이 동사단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있어요. 여기 있어. 목적 안 가져오면 원래 빡인데. 자, 그럼 보자. 여기는 왜 족밥에 36, 30초 oktober 28일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시네.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하신다 보네. 써져 있는데. 자, 잘 갔는데요. 일단 하시는 거 좀 멈추시고 오늘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지금 내신 수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이 첫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는 숙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보셨다면요, 저는 수업 못 듣게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알겠죠? 영상은 내가 올릴 거지만 영상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저는 수업 못 듣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줬을 때 그 숙제가 조금이라도 단 일부분이라도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는 오케이. 내가 정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몰라서 못 풀었다까지는 오케이. 근데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겠죠. 그 경우에는요. 그거를 제외하고 숙제가 안 돼 있다. 저 그냥 내보낼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서 학원에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는 실력이 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공부는요. 본인이 시험 보는 거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만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얘가 뭔지 그냥 개념 설명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나는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이지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숙제조차도 제대로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숙제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제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벌써 3번 얘기한다. 숙제 안 돼 있는 사람은 제 수업 못 듣습니다. 알겠죠?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결석을 했어. 결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보강을 듣잖아. 근데 내가 어차피 단톡방에다가 매번 숙제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매번 숙제 보내주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뭐 본다 이런 거를 매번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확인하고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준호야 미안한데 내가 확인을 뭘 잘못해서 못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예요. 그거는 내 할 바가 아니지. 네가 확인을 잘했어야지. 내 말이 틀렸나? 아니지? 그래서 숙제를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안한데 타협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숙제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뭐 지웠다 깔아서 제가 날아가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그럼 알려줄 수 있죠.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숙제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숙제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요. 그냥 톡으로 됐든 뭐가 됐든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제가 뭐 당장 답장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늦게라도 제가 답장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진도 나가기 전에 할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연우랑 민재가 또 결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성적 올리려고 해요. 맞죠? 성적 올리려고 오는 거잖아. 실력 올리고 성적 올리고 이러려고 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밥상 차림 다 해주고 숟가락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젓가락은 이렇게 쓰는 거야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럼 숟가락질 젓가락질은 본인들이 해야죠. 본인들이. 너네가 학원 와갖고 그냥 단어 시험 보고 숙제 검사 받고 데일리 테스트 보고 수업 받고 2시간 반 동안 학원에 있다가 그냥 간다. 그러면 성적이 드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주역고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이 점수가 다 똑같아야죠. 아니잖아. 그게 아니죠. 결국에 본인이 얼마나 신경 써서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본인이 안 되는 부분은 뭔지, 본인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나를요 귀찮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또는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관련된 자료는 혹시 없을까요? 등등등. 그래서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너네가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바쁘신데 이거 되게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수많은 업무 중에 영순위 업무는요.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영순위예요. 영순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께서 뭔가 나한테 타당한 걸로서 뭔가 부탁을 할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학생으로서 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작이나 여러분의 어떤 노가다성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맹세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내신 대비 때 12시 전에 퇴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맨날 새벽에 퇴근하고 밤새도록 자료 만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 여러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주자. 여러분이 영어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과학, 사회 다 보잖아. 딴 과목을 다 잘 봐야 돼요. 다 잘 봐야 대학을 가거든요. 영어만 잘 봐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는 저는 학습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주는 어떤 숙제라던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자료라는 거는요 전부 다 효율성의 산물이에요. 효율성의 산물. 지금 이런 그림, 이런 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효율성의 산물을 본인들이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실력을 올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내가 부분 해석한 거를 쭉 둘러봤을 때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거의 절반 정도는요. 그냥 해석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해석은 뭐냐면은
그냥 대충 내용 파악 이 정도까지는 돼요. 대충 내용 파악. 왜냐면 진도 다 나갔잖아. 이거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수능 감잡기 그거 하고 있죠. 그죠? 외부 지문. 진도를 이미 다 나간 데다가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교과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대충은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과서 문제가 대충 한 4,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이번 시험에서. 그러면 그 4, 5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다 맞출 수 있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분명히 본인들이 안 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서술형이 안 되든, 어법이 안 되든, 요약이 안 되든, 주제가 안 되든, 뭔가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올바른 해석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문법이고 영작이고 나발이고 아니 해석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자습서를 드렸잖아요. 자습서 보면은 해석이 직역체와 의역체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 거 자습서를 보면은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끊어놓은 거고요.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제가 부분 해석 테스트를 낼 때 이 테스트의 기준이 뭐냐면요. 대체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밑줄이 일부분만 쳐져 있잖아. 그 일부분 밑줄이 여기 딱 끊어져 있는 부분만 밑줄을 친 거예요. 끊어져 있는 부분만. 그럼 니네가 채점을 할 때는 그 끊어져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직역 부분 거기만 해석을 보면 되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잠깐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만 밑줄 쳐져 있었던 거예요. Upon entering the speed. 여기만 밑줄 쳐져 있었잖아. 이렇게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해석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 구문 분석과 요 해석이 일치하는지 여러분이 쓴 것과 이거를 면밀하게 여러분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해석이나 이런 걸. 그래서 본인이 한 해석과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석이 분명 상이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얘는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해결이 혼자서 안 되는 거라면 나한테 갖고 와서 질문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냥 빨간 펜으로 그냥 고쳐서 대충 쓰기만 하고 이러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지성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오늘 교과서를 아마 다 끝내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오늘 예상으로는 이 본문 1번부터 4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아마 한 3번 정도까지 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 일단 이 7과 진도를 나갈 때는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쪽에다 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오면서 필기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렇게 진도를 마무리하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그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수업을 안 하죠. 그래서 다음 이제 오늘 내주는 숙제는요. 일단 수요일까지 숙제를 해오게 될 거고 수요일 날에 여러분 어차피 그 자스민 테스트 보러 학원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8시 반에.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숙제를 내줄 겁니다. 원래 그거는 금요일 날까지 숙제지만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가 되겠죠. 금요일 날 휴무니까요.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교과서 원문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써져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 원문만 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요. 우리 이제 영원이는 지난번에 해봤겠지만 도식화라는 걸 합니다. 내용 도식화. 자, 내용 도식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본문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 정리. 됐어요?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샘플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거는 다음 주까지의 숙제인데 혹시나 해서 제가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미리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초반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자가 리찰든의 소를 죽였다. 그래서 한계가 뭐냐? 이런 거다.
뭐 특이한 단어 이런 것도 좀 써놨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한 거예요. 그냥 내용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색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주로 어휘에 관련된 걸 정리한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세 줄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정리하고 역시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화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학생들마다 되게 다양했는데요. 매번 시킬 때마다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 글을요 예를 들어 이제 글의 이제 글 내용 정리 뭐 내용 정리라고 해놓고 이거를 3단 구조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글의 요약문 해서 요약문을 이렇게 쓴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학생은 내용을 정리할 때 화살표로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표로 정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뭐 A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B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양식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도식화를 하는 목적은 내가 진도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수업을 듣는 거랑 니네가 직접 아무런 해설지 없이 영어만 보고 너네가 내용 정리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야. 이 도식화를 할 때는 절대로 자습서나 이런 참고서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고 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영어만 있는 거를 보고 얼마나 내용 파악을 잘하고 얼마나 내용 정리를 잘할 수 있는가. 됐어요?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 정리를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과 그냥 나한테 설명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자료는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드릴 겁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죠? 이거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 있죠, 우리 수능 감독기 같은 거. 이 외부 지문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제가 원문을 이렇게 쫙 뽑아서 주면은 여러분은 이제 워크북 같은 걸 풀고 이 내용 도식화를 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야만 제가 변형 문제를 드려요.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변형 문제 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이거를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이제 교과서 진도를 한 4분의 3 정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교과서에서 이번 7과에서 업법 포인트가 꽤 많아요. 그리고 주역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했죠. 교과서에서 무조건 업법 서술형을 한 문제 냅니다. 서술형으로 틀린 거 고쳐쓰기 이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업법 포인트를 한번 잡는 시간을 가질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수능 감잡기 진도를 나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이 본문 진도 나가는 거를 보고 여러분의 좀 이제 폼을 봐야겠죠. 지금 사실 저는요 우리 여원이 말고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직은 잘 몰라요. 우리가 대면으로 수업한 게 오늘이 두 번째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폼을 잘 몰라요. 여원이랑 우리 윤재랑 성훈이 정도까지는 지난번에 같이 내신 대회를 했었으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해서 일단은 진도 나가는 걸 한번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나 이런 걸 좀 한번 파악해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진도 나가는 거를 좀 결정을 하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없으면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본문 1번부터 볼게요. 내용은 사실 너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알고 있는 내용. 항상 제가 진도를 나갈 때는요, 여러분 이 자습서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자습서를 펴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로 된 거 자습서. 저는 항상 진도는 이걸로 나가요.
요거 없는 사람 있어요? 요거? 없는 사람 있나요? 여기 뭐야? 성재 이거 없어요? 다른 분들 다 갖고 계시죠? 다 있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지금 쓰는 건 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우리가 교과서 본문을 항상 볼 때는요 이 제목을 봐야 되거든요. 제목을. 이거는 단원 제목이고 이거는 본문 제목이에요. 그럼 단원 제목을 보면은요 창의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 본문 제목을 보면 관찰에서 창조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글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발명을 해낸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에서 발명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리차드 트렐의 이야기고요. 하나가 케네스 시머즈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의 이야기 한 덩어리, 케네스의 이야기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건데요. 두 개의 공통적인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부 다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글 자체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해서 해결을 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글 두 개 자체가요. 이 중간중간에 전개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리차드 이야기는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시행착오. 여러분이 다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자가 자꾸 이제 축사에 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 또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계속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결국 사자의 습격을 막아냈다. 라이언 라이츠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글이 전개가 된 거죠. 근데 케네스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케네스 이야기는 시행착오가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길게 설명합니다. 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 치매로 인해서 언제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다는 게 항상 문제점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행방불명인 상태를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같으면 24시간 따라붙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케네스가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언제 어디로 나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어떤 뭐 신호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이야기에서는 시행착오 이야기보다는 좀 더 뭔가 머리를 굴리는 장면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착오를 겪는다기보다는 생각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 생각하는 장면.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 안 돼. 이건 효율성이 떨어져.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혼자 생각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개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두 개가. 하지만 둘의 공통적인 내용은 결국엔 무엇이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 관찰을 기반으로 그거를 실현시킴으로써 실물로 발현시킴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7과의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리처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바로 필기를 하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관찰에서 창조까지라고 본문 제목 나와 있고 소제목 라이언 라이츠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리처드의 이야기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Richard Trelle는 was an 11-year-old boy in Kenya. 자, 케냐에서 살고 있는 11살짜리 소년인데요.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에 upon entering the stable. 자, 우리가 이것처럼 upon 또는 on에 ing를 쓰면은요,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자마자. 자, 그러면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he found, 그는 발견했습니다. 뭐를? 대절을 발견했는데 one of his family cows, 아까 해석했던 거죠. 그의 가축 암소들 중 한 마리가 had been killed. 자, 여기 첫 문장부터 어퍼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좀 체크를 할게요.
일단 had been killed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비동사의 pp라는 수동태까지 나와있죠. 그렇죠? 자, 그럼 왜 하필이면 과거 완료의 수동태를 썼는가 그 근거를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과거 완료를 해석할 때 팁을 줄게요. 여기에 어떻게 과거 완료를 왜 써야 되는가? 해석할 때요. 이미라는 요 말을 붙여보세요. 이걸 한번 붙여서 해석해요. 이걸 붙여서 자연스러워. 그러면은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미라는 말을 붙여봐. 그의 가축 암소들 중 한 마리가 이미 죽임당했었다.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시제, 요 found라는 요 과거 시점과 요 죽임당한 시점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발견을 했을 때 이미 죽임당했잖아. 그렇죠? 그럼 죽임당한 게 먼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썼다. 간단하죠? 두 번째, 수동태를 써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없죠. 목적어가 없고요. 두 번째 근거는 당연히 이 가축소 중 한 마리가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니까 뭐에 의해서? 사자의 공격에 의해서 뒤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문맥상으로 죽임을 당한 게 맞고 뒤에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는 게 맞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됩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써야 하는 근거 지금 다 말씀드렸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리처드 투렐이라는 케냐에 사는 11살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어느 날 아침에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이 암소들 중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사자의 공격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Not just Richard's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 were putting up with the same problem.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not just A but B거든요. not only butters예요. not only butters. also는 생략된 겁니다. not only butters에서는요. 여기에 수일치랍니다. 됐어요? 여기 many잖아. many. 복수죠. 그래서 were라는 형태가 온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리처드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의 대다수도 또한 were putting up with. put up with는 견디다라는 뜻이야. 견디고 있었습니다. The same problem. 똑같은 문제를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처드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다. 즉 사자의 습격으로 인해서 가축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런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Who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자, 여기 또 과거 완료 나왔네. 어떻게 해석해봐라? 이미 집어넣어서 해보라고. 이미 사자에게 동물을 이미 잃었었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에 잃었었던 거야. 이미 잃었었던 몇몇 사람들은요. wanted to kill the lions.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답니다. 왜? To protect their remaining cows and goats. 그들의 남아있는 암소와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도 어퍼 포인트가 맞네요. remain. 자, 이게 남아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remained라고 쓰면 소리 다시 쓸게요. remained로 쓰면은 틀립니다. 마치 우리가 해석할 때는 남겨져 있게 된 거니까 PP형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remain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remain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remain은 PP형으로 애초에 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remained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남겨둔다 할 때 remain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leave라는 단어도 있죠. 뭐뭐를 남기다. 그렇죠? 그럼 이 leave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쓸까? leaving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과거분사 left를 써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한다면 얘는 left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좀 문법적으로 말해볼게요. 문법적으로. 이 문법적인 내용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remain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전에 검색하면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뭐뭐한 상태로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remain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 보어가 나와요.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 근데
leave 같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뭐뭐를 남겨두다요. 뭐뭐를 남겨두다. 아니면 오형식으로 쓰이거나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쓰이거든요. 자, 즉 얘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remain은 자동사고요. leave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이득입니다.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remain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결론만 말하자면 remained는 안 되고 만약 단어를 바꾼다면은요 left로 쓰는 거는 가능합니다. left 남겨진 됐어요? 남겨져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는 오히려 leaving으로 쓰면 틀립니다. leaving으로 쓰면 틀리고요. left로 써야 오히려 더 맞습니다. 알겠죠?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울게요 여기는. 자, 그러면은 잠깐만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문제점과 해결책이라고 했죠. 자,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리차드 이야기에서의 문제점이 뭐야? 사자의 습격으로 인한 가축 피해죠. 맞죠? 사자의 습격으로 인한 가축 피해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자,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다른 문제.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사자를 다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아니 사자가 자꾸 습격한대. 그럼 어떻게 해? 다 쏴 죽이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자를 죽이기.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That, however,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자, 여기도 어법이 왜 이렇게 많아? 포인트가. 여기 would have pp 보여요? would have pp? 요 녀석의 정체가 뭐냐? 이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쉽게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중딩 때 가정법이란 걸 배울 때 가정법이란 말을 들으면 니네 머릿속에는 if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정법의 본체는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의 본체는 얘가 본체예요. 얘가 본체야. if가 본체가 아니라. 자,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그것이 뭐야? 사자를 죽이는 거 말하는 거야. 사자를 죽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그러면은 이 말 자체가 뭐야? 사자를 실제로 죽였어요? 아니야, 안 죽였잖아. 얘들아,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한 거야. 이게 가정법이야. 안 일어났잖아. 그 사자를 죽이는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 만약에 그들이 사자를 죽였다면 이게 생략된 거야. if가.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사자를 죽였다면 그 행위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뭐 볼만한 건 없는데 그냥 이 문장 자체가 가정법이니까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대시 가리킨 건 뭐라고 다시 한번? 사자를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사자를 죽이는 행위. 자,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다시 한번 보다 또 다른 문제가 될 거야 때 아니 다 쏴 죽이면 되잖아. 사자가 습격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콤마하고 for 보이지? 이 콤마하고 for 나오면 여기서의 for가 접속사거든. 접속사. 그래서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돼. 왜냐하면 because야 because. 알겠죠? 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였는데 콤마 for 왜냐하면 lions 사자가 are th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케냐의 최고의 관광 명물이래요. 그래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자를 만약 쏴 죽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위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붙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자를 죽이는 게 불가능하대. 왜 불가능해?
쉽게 말하면 얘는 보호종이니까 보호종.